동시에 찾아뵙는 닥터 설전과 이진한 TV 톡톡건강 합동방송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톡톡건강 이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핫 이슈는 뭘로 했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심각하답니다. 예. 어제 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과 의학 바이오 기자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려 5시간 이상 이용자가 코로나 이전 이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과사항이 늘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요 조사 직접 전체 책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누구시죠? 속풀이 챌린지인데 네. 예. 자, 누구신가요? 중독 포럼 이사하시면서 네네. 카톨릭 의대 교수로 계시는 이혜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심각하다면서요? 네. 뭐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사실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제일 정부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나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재밌고 기쁘려고 사는 건데 재밌고 기쁠 만한 소스가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할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인데요. 1년 사이에 이 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한 게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죠. 네네. 게임 산업계 매출이요 2배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코비드 19 대유행 이후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요. 포르노 허브라고 하는 그 글로벌한 포르노 그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시청자의 수도 한 30 내지 40%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게 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2000년 6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그다지 많이 안 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1년이 반 정도 넘은 상태에서 조사를 딱 해봤더니 이게 사실 이제 주요 결과인데요. 저희가 보통 스크린 타임하고 스마트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스크린 타임은 보통 오락을 목적으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보시면 5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4시간, 5시간이 뭐 18, 22%에서 청소년에서는 20%, 35%라 1.5배 정도 증가됐고요. 성인이 더 심하죠. 성인은 사실은 아이들에 비해서는 4시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8% 정도대였거든요. 와, 근데 3배가 증가됐어요. 우와. 네, 이건 왼쪽은 언제 체크를 한 겁니까? 코로나 이전 이전입니까? 상태.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2월 이전에 네가 사용하던 미디어의 양과 그리고 지금 현식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그 사용량을 되짚어서 물론 이제 자가 보고로 회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샘플이 한 1000명 넘는 샘플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것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평균 시간을 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SNS, 게임, 온라인 도박, 성인들은 뭐 엄청나게 온라인 도박, 주식 투자 가상화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포르노 이거를 다 봤더니요, 결국은 모든 콘텐츠들이 다 통계적으로 다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봤더니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저희가 온라인 도박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도박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고등학생 중에서 제 외래 오는 친구들도 제법 있거든요. 온라인 도박이 너무 접근성이 많아지고 사실은 요즘 게임 중에서도 사행성 아이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하고 도박하고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사행성 아이템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비슷한 도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온라인 도박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보니까요 많이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수치를 보면 일주일에 4, 5일 내지 거의 매일 하는 친구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0.4에서 0.7%, 1.1%에서 1.8%까지 1.5배 내지는 2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에서 100명 중에 2명이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거고 하는 아이들은 봤을 때 거의 이 성인도 사실은 2%까지 증가됐습니다. 교수님 온라인 도박이라는 게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그냥 베팅 게임 사다리
홀짝 같은 아주 단순한 그냥 베팅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 이게 합법 베팅 사이트에서는 금액이나 횟수가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요,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네, 또 이제 포르노도 봤더니 성인물 네, 재밌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이고야. 청소년에서 뭐 네. 7%, 6%에서 뭐 7%, 9%까지 조금 올랐고 성인들은 사실은 2배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재밌고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로 계속 쏠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단순히 많이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닌데요. 봤더니 결국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안 하는 사람과 5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의 그 스마트폰 과의존 그 비율을 봤더니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게임 중독 비율, SNS 중독 비율이 자체가 1.5배 내지는 2배까지 다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니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많이 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중독 상태까지 심각해진다는 거고요. 문제는 또 이런 중독뿐만이 아니라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증이나 충동성이나 안구건조증, 근골격계 통증, 사이버 폭력 경험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유의하게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단순히 중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한 거죠. 네. 뭐 이런 심각한 게 사실은 예상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게 이번 첫 그거였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요즘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과 성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런 그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성인을 실제 만난 적이 있는지,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받은지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가 뭐 이 정도까지 비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청소년,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말 처음 본 성인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이게 해결해야 될 게 산적해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 당장 좀 현실적으로 어떤 게 좀 가능할지 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방의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이미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는 그 즉각적인 그 재미를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영유아 시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지를 같이 합의하에 정하고 그거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작한 소크리 챌린지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실천 규칙 중에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아웃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을 하는 거, 디지털 미디어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귀찮더라도 나가서 아날로그 운동, 뭐 신체 운동, 신체 활동, 게임이나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외에 다른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 선생님께서 소크리 챌린지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제가 요거 관해서 상세히 좀 소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공유 중지할게요, 제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우리 소크리 챌린지 한번 좀 영상 좀 자료를. 저는 그럼 일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 금제 핫 이슈 우리 스쿠리 챌린지를 한번 핫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스쿠리 챌린지가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학생께서 심각한 그 스마트폰 중독, 요걸 좀 우리가 당장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스쿠리 챌린지. 아무래도 그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거 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자면서까지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쿠리 챌린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 한번 좀 보시죠. 네. 어떤 건지 한번 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네. 참여형 온라인 캠페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스쿠리 챌린지 로고고요. 네. 잠들기 1시간 전 11시에 스마트폰 아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스쿠리 바스켓 뭐 상자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스마트폰에 담가두고 그러니까 숨겨두고 네. 직접 넣어두고 음. 잠자면 됩니다. 끝내지 마시고요. 요 실천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나와 또 가족 그리고 이웃 건강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만든 스쿠리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신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영상을 좀 찍어서 해시태그 붙여서 스마트폰 중독 스쿠리 챌린지랑 이걸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네. 상품도 드리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또 그다음 한번 보시죠. 많이 참여들 하시나요? 네네. 네. 아유 그럼요. 지금 뭐 인스타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올려주시면 저게 됩니다. 올리실 네네. 겁니까? 네네, 11시엔 올리고. 핸드폰 끄고 네네 맞습니다. 빨리 네네. 그래서 우리 이현 쌤도 한번 준비를 하나 하셨죠? 이현 쌤 한번 어떤 모습 어떤 건지 한번 좀 실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좀 큰 화면으로 좀 네, 큰 보면, 화면으로 해서 네. 네. 자 이현 쌤께서 스쿠리 챌린지를 했는데 어떤 상자 이현 쌤 어떤 걸 뭐 하시겠습니까? 스쿠리가 우리 주변에 쉽잖아요 구하기가 요새는. 네네 그래서 쉽지가 않죠. 네.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티슈 박스. 티슈 박스. 네, 우리 뭐 티슈 박스 이거 네, 뭐. 되게 쓰고 네. 버리잖아요. 네. 이 뭐 티슈 박스를 전체로 지금 해서. 스쿠리로 네, 지금 챌린지 하겠습니다. 뭐 네. 간단하죠. 네네. 스마트폰은. 자기 전에. 네. 집어넣습니다. 네. 넣고 절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네, 또 그러면 안 절대 돼요. 꺼내면 안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션이 있습니다. 뭐 요걸 실천해줄 그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지목을 누굴 하시겠어요? 그 다음 선수. 네, 챌린지. 제 아들의 아들. 네. 이현 선생님 아들내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 네. 이동훈이. 자, 이동훈 씨 우리 이현 선생께서 했듯이 이동훈 씨도 한번 요 똑같이 해 주시면서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스쿠리 챌린지의 첫 시작이고요. 이걸 통해서 근데 이 네. 스쿠리 안에서 별이 울리네. 그렇죠. 어떡하죠? 배를 울려도 네. 딱 잡으면 안 돼. 네. 잡으면 안 되고 주무시면 음. 그래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실천해 주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 오면 어떡해요? 우리 응급도 당번 때는 또 이렇게 쉬고 또 목숨을 또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쿠리 챌린지 꼭 참여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시죠? 네. 예. 그다음 넘어가시고요. 네. 자, 우리 또 이제 우리 질환을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저거 하나 보시죠. 요거 우리 네, 지금 유명한 인태아 분인데. 대한민국의 네. 한림 원장님도 스쿠리 네, 챌린지 지금 참여하시고. 하고 계시고 네. 자, 이 화면에 잘 안 네. 보이지만 우리 특별위원장님 그 권준수 선생님도 네.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또 보시죠, 뭐, 네네. 자, 뭐 김철중 우리 네. 한국의학발기자 네. 기자님도 네. 스쿠리 챌린지 참여하셨고요. 어, 또 이렇게 네.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리고 아, 있습니다. 계속 잘 스쿠리 올린다고? 챌린지에 올리고 네. 있고 사진으로도 있고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우리들 실천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가 시작점에서 확 번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스마트폰 중독 좀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이 뭐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선정된 작품으로 시상도 하고요. 이렇게 제작도 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 널리 알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잠들기 1시간 전 11시에 스마트폰
아웃 요걸 꼭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